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목차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4페이지 제1장하고 2장은 일종의 유식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유식의 의미, 유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는 게 1장이고 2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잘 모르겠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줘. 그게 이제 2장입니다. 1장의 부연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은 제목이 시기 전변한 세상. 유식이 뭐냐? 시기 전변한 세상. 요것에 대한 설명이 유식 사상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기 전변한 세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은 첫 번째가 이제 식이라는 말. 우리가 뭐 의식, 인식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식으로만은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전변 이런 말도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안 쓰고 불교 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가 안 오죠.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감이 안 잡히니까. 말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전변이라는 말은 전은 이제 굴을 전자입니다. 또글또글또글 굴러간다. 회전할 때 전자예요. 굴러간다 하는 뜻이고 변은 변화한다. 여기 있던 게 또글또글또글 굴러가서 변화한다. 원래 이 전변이라는 말은 불교의 고유한 표현이 아니고 인도 사상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우파니샤드 사상을 보면 핵심이 그거란 말입니다. 브라흐만이 있고 아트만이 있고, 그래서 브라흐만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범이라고 하고 아트만은 나, 자할 때 그래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일형 하나가 되는 것이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어떤 관계냐. 먼저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말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당연히 나도 포함하죠. 뭐 산, 바다, 뭐 상상 속의 어떤 존재, 뭐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고 모든 것이 거기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브라흐만이 변화해서 된 것이고 브라흐만이기도 하고 브라흐만에서 나왔고 모든 것의 근본이 브라흐만이다. 그러한 그 무엇이 이제 브라흐만이다 라고 상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있다라기보다 그렇게 상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브라흐만에서 뭔가가 하나 굴을 전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왜 떨어져 나왔는가는 모르죠. 그냥 떨어져 나와서 이게 또글또글 굴러가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이게 뭔가 다른 것이 생긴 거예요. 브라흐만에서 뭔가가 하나 떨어져 나와서 변화된 모습에 뭔가가 하나 생겼어. 요게 아트만이죠. 그래서 이 아트만이 나를 나에게 하는 거, 뭐 나무를 나무이게 하는 거, 하늘을 하늘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트만인데, 이런 아트만이 결국은 브라흐만에서 왔다. 브라흐만이 전변해서 아트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트만은 다시 자신의 뿌리인 브라흐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 사상의 핵심인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변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고 같은 사고 패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식이라고 하는 거 뭔가가 있어. 브라흐만은 그것이 어떤
어떤 이 유식 사상에서는 브라만을 대체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생각, 마음,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냐는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을 하고 그 마음에서 이 세상이 전변해가지고 세상이 나타났다. 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죠. 거기에서 뭔가가 변화해가지고 산, 변화해가지고 바다, 볼펜, 카메라, 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각각의 것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 시기전변해서 세상이 되었다. 시기전변한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럼 왜 이 말이 유식사상의 핵심이냐? 유식은 오직 식뿐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식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하는 이게 마음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생각하는 이게 마음이지. 이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한 이것 말고 다른 것들, 뭐 노트북, 책, 컵, 시계 이런 것들은 마음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별개잖아요. 그런데 유식은 이거 생각한 이거는 당연히 마음이고 이런 것들도 마음이다. 그래서 오직 식만 있다. 마음만 있다. 다 마음이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마음이 전변한 거야 라는 게 유식사상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라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장부터 4장, 5장까지는 그 이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개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3장은 이제 제8식, 4장은 제7식, 5장은 제6식, 전육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식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8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 라고 유식 사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8가지로 나누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래아식 총 8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 식까지는 뭐 표층심리,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말라식, 아래아식은 이거는 이제 뭐 심층심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꼭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굳이 서양 심리학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꼭 이런 건 아닙니다. 대충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마음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요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귀로 듣고 지금 이런 말을 스님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은 이 8가지 마음 중에 어떤 걸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일상적으로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게 의식이죠, 의식. 의식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마음. 의식이 아닌 것은 뭡니까? 의식에 반대되는 게 뭐죠? 무의식. 그럼 이 나머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말라식, 아리아식은 뭐죠? 의식이 아니니까. 이게 무의식이에요, 이거.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은 의식만 있는 게 아니다. 무의식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식의 표현을 쓰자면 그 다음에 요 앞에 아니, 비설, 신식 요 5가지를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앞전자를 써가지고 의식 앞에 있는 5가지씩. 요게 근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이게 뭔지 감이 안 와요.
안식이 도대체 뭐냐? 이식이 뭘까? 이게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지 감이 안 옵니다. 요건 뭐냐 하면,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지금 바나나가 있습니다. 눈 밖에, 마음 밖에 실제로 바나나가 있어요. 이 바나나에 빛이 부딪혀가지고 빛이 내 망막으로 들어가. 망막에 바나나에 부딪힌 빛이 들어와가지고 요것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요.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신경회로를 타고 시상으로 갔다가 요것이 이제 시각피질이라는 곳으로, 시각피질이 여러 개가 있어요. V1, V2, V3, 뭐 쫙 이렇게 여러 개의 시각피질을 거치면 여기에 순수한 이미지라는 게 만들어진다. 요게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요게 굳이 말하자면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요 전두엽, 우리 머리 내에서 보면 이마 있는 쪽, 앞전자, 전두엽, 머리 두자, 머리의 앞부분 중에서 또 앞부분, 요 부분이 전두엽인데 요 부분이 주로 의식에 관련된 일을 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것은, 요 순수 이미지라고 지금 시각 정보만 모여 있는 이것은 의식이 이 친구를 캐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지? 의식이 캐치를 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의식이 캐치하기 전에 밖에 있는 바나나에 대한 그 어떤 정보가 전기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내 마음속 내 어딘가에 전기신호로 재구성된 거예요. 요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의식할 수가 없어요. 왜? 의식하기 전 단계니까. 의식의 대상인 거지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안식은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해서 특정한 것만 보고 나머지는 새까맣게 안 보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자동적으로 보이잖아요. 자동적으로. 눈이 달려 있으면, 내 눈에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의 시각 피지를 거쳐서 내 안에서 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요게 안식입니다. 이식은 이제 망막이 아니고 귀를 통해서 들어온 전기신호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뭐 듣기 싫어서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다 들리죠. 냄새도 마찬가지고, 피부의 촉감도 마찬가지고. 요것이 전오식입니다. 그럼 전오식은 우리가 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떤, 눈 보는 거에 관련된 어떤 생각인가? 이게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보는 놈과 보이는 놈으로 나누어져야 돼. 보는 놈이 견분, 보이는 놈이 상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놈이 보이는 놈과 만나야지만이, 저기에 바나나가 있구나 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요 보이는 놈이, 말하자면 요 보이는 놈이 전오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식이 붙었다고 해서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이는 놈, 들리는 놈, 냄새 나는 놈, 그 대상인 거죠. 대상. 무엇의 대상? 보는 놈의 대상.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의 대상.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의근. 우리가 안근이 보이는 대상을 만나면 요 순수 이미지 이쪽 안근이 요거잖아요. 요 안근이 보이는 대상을 만나면 안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근이 보이는 대상 안식을 만나면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근은 전오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오색은 식은 식인데 의근의 대상이 되는 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전오식은 의근의 대상이다. 의근과 전오식이 만나서 의식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마음에 속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신체의 신경회로의 그냥 작용이에요. 망막에 빛이 들어오면 이것이 시상하부를 거쳐서 뭐 시각피지를 거쳐서 쫙 경과하면서 내 머릿속에 그 특정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요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철학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생물 시간이다 생각하고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말라식. 말라식은 제7식이라고도 그러죠. 목차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7식이 제8식을 나라고 헤아린다. 제7식은 번뇌와 함께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기존의 유식에서는 7식을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8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제7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7식이 따로 있고 8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7식이 8식을 대상으로 인식을 해서 이게 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추상적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존의 유식적인 설명은 봐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내과학적인 이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7식은 말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뭔가를 볼 때 그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리는 진짜 있는 그대로 보는가? 그걸 한번 봅시다. 여기 A하고 B하고 보입니까? 이거 A, B.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죠? 다릅니다. 그죠? 이건 누가 봐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3살 먹은 애가 봐도 색깔이 다르지. 이거는 생명이라도 구별할 수 있어요.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A하고 B하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요 A하고 B하고. 원래 같은 색깔이에요. 자, 같은 색깔인데 우리 기억 속에는 체크 무늬에 대한 기억이 이미 기억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체크 무늬 이제 장기판을 봤을 때 우리의 머리는 내 기억 속에서 이것의 유사한 기억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은 장기판 체스판일 거야 라고 내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내가 이제 우리가 바로 앞에 있었던 망막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 이미지, 그 이미지하고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또 불러와가지고 요게 뭔가를 기억 속에 있는 정보 중에서 찾아가지고 예측을 해.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내 기억 속에 체스판하고 비슷해. 그럼 이거는 체스판이야. 그렇게 예측을 내가 하다 보니까 원래 A하고 B는 같은 색인데 같은 색이 되면 체스판이 안 되잖아요. 알록달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눈이 B하고 A를 다르게 색깔 자체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 마음이 의식적으로 내가 B를 좀 연하게 봐야지, 그래서 이걸 체스판처럼 봐야지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의식 이외의 영역에서 이렇게 한 거야. 왜? 우리의 눈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원시 시대를 생각하면 돼. 내 앞에 뭔가가 나타났는데 있는 그대로 보려면 저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내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색깔이 좀 줄무늬가 있고 이빨이 날카롭고 눈이 크고 발톱이 엄청 크네. 아, 저게 뭐지? 내 기억을 막 찾아서 가장 비슷한 게 뭘까 비교해보고, 아, 저거는 호랑이인가? 호랑이인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사이에. 근데 다른 사람은 뭔가 내 앞에 나타났어. 제일 비슷한 거를 일단 예측을 해. 뭔가 어이, 저거 호랑이네. 일단 튀고 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그냥 줄무늬 강아지였어.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았잖아요, 어쨌든. 빨리 예측하고 빨리 반응을 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쪽으로 진화한 게 아니고 최소의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어요. 내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정보하고 이미 내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예측을 해서 이거는 뭐일 거야. 아, 이거는 체스판일 거야. 예측을 하면 이게 체스판으로 보여버려, 그냥. 지금 이것처럼. 근데 이걸 우리가 다시 이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체스판의 규칙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원래 같은 색이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해서 본다. 이걸 첫 번째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요렇게 하는 놈이 누구냐? 이게 바로 말라식이 이런 일을 해요. 유식에서는 말라식이라고 말을 하고 내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이미지를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왜곡시키는 거지. 무엇으로? 나의 편견, 가치관, 취향, 뭐 등등등 이런 것으로 왜곡을 시켜요. 요거를 하는 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다라고 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의 D, 모드의 M, 네트워크 N, DMN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뇌 속에는 이게 다양한 신경회로가 막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7가지 거대 신경회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디폴트 모드 신경망, DMN. 얘가 유식에서 말하는 말라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뭔가 외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할 때,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는 얘 기본 모드 신경망이 뭘 하느냐?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럼 나의 과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해가지고 나쁜 놈. 그 인간은 싸가지가 없어. 내지는 아, 내일 출근해서 그 인간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이게 다 뭡니까? 내 이야기인데 내가 아무것도 외부의 자극이 전혀 없을 때, 뭐 예를 들면 나 피곤해서 눈 감고 가만히 있을래? 있으면 머릿속도 가만히 있습니까? 오만 생각이 막 굴러다니죠. 그렇게 만드는 게 디폴트 모드 신경망. 외부의 자극이 없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작업.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내가 계속 혼자서 그냥 독백하듯이 중얼중얼 하는 거죠. 요 2가지가 대표적인 말라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팔식을 나라고 헤아린다, 나라고 안다라는 말이 지금 말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런 게 그냥 칠식은 팔식을 나라고 헤아린다. 그럼 이게 이제 읽을 수는 있는데,
그죠? 한글을 아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의미가 안 와 닿아가는 거예요. 그럼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죠. 의미가 나에게 오질 않는데 이게 지금 말한 이런 의미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방금 전에 말한 기본 모드 신경망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의식이 있고, 뭐, 여기는 뭐, 잠재의식도 있다고 그러는데, 무의식, 그래서 의식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무의식은 깊숙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거를 무의식을 끄집어내려면 뭐, 체면을 걸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뭐 나오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식은 무의식을 결코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어떤 수직적인 위계 질서의 구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자, 이게 뭡니까?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기들이 각각의 소리를 막 내는데 이 전체적인 걸 조율하는 게 누굽니까? 지휘자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이제 피아노가 나올 타임, 피아노 연주하세요. 그럼 피아노가 막 하고,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올린이 연주하는데 바이올린이 소리가 너무 크다, 좀 더 작게. 이 지휘자가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조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각각이 우리 내에 자기 역할을 맡고 있는 파트라고 보면 돼요. 그 전체적인 지휘를 누가 하냐?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아까 말한 기본 모드 신경망. 얘가 전체적인 걸 조율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조율을 할 때 바이올린이 소리를 막 켰는데 너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더 작게 해. 너는 템포가 너무 느리니까 좀 빨리 해. 라고 자기 생각을 이제 넣어서 자기 식대로 하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 이미지 그대로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기본 모드 신경망이 기존에 기억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 끄집어 온 기억의 내용으로 얘를 덧칠을 하는 거죠. 좀 더 빨리 해, 좀 천천히 해, 좀 더 부드럽게 해, 좀 더 날카롭게 연주를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 막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7식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큰 빙산이 있어가지고 제일 위에 의식이 있고 뭐 그 밑에 무의식이 있고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다 각각이 머릿속에서는 자기 역할이 있어가지고 여러 신경망들이 막 자기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얘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고 어떤 때는 얘를 내세우는데 좀 여러한 방식으로 하라고 막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7식이 말라식이다. 그럼 얘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능력이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의식의 능력이 강해지면 감지할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의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의식한 것도 10초만 지나면 까먹잖아.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런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방금 전에 한 생각도 까먹는 게 의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의식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제7식은 말 그대로 나라는 놈을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나구나. 이 몸뚱아리가 내구나. 나는 과거에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야. 이 사람이 나구나. 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을 계속 강화시키는 게 말라식이다. 그럼 그 자원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자원들을 가져와 가지고 내라는 거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말라식이. 그게 말라식이다. 그 다음에 아레아식은 뭐 저장식 그런 말이에요. 저장한다. 뭔가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저장하는 파트.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저장된 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얘가 저장이 되어 있던 게 가만히 안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해. 그래서 이숙, 다를 이자, 숙, 성숙한다. 다르게 성숙한다. 처음에 저장될 때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유식에서 아레아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윤회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식이라든가 부파불교나 유식은 식이 윤회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이 윤회하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안 했어. 부처님이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래서 부처님 사후에 제자들이 고민을 한 거야. 부처님은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윤회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윤회 주체가 누구지? 무아면은 윤회 주체가 없는 거 아닌가? 이 두 개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불교라는 하나의 교리 속에 넣을 수 있을까? 이때부터 부처님 제자들의 고민이 1500년 이상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게 불교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아와 윤회를 어떻게 왜 그렇게 합쳐내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정량부라든가 이런 데는 윤회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파가 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윤회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일본의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는 윤회를 연기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파가 있고 여러 부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면 무아하고 충돌하니까 이쪽 뭐 정량부 이런 쪽은 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부 지금의 남방불교나 대승불교에서 유식 이런 쪽은 이제 식이 윤회한다는 입장을 가졌으니까 이쪽이 지금까지 그나마 좀 대세를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식이 어떻게 윤회하느냐?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아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뒤에 천천히 하고 칠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현대의 이제 뇌과학적인 범주로 따지면 100% 맞는 건 아닌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기본 모드 신경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본 모드 신경망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뭐라면 나라는 놈을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 하는 일이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불교적인 관점에서 무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왜 나라는 놈을 만들어? 근데 우리가 진화의 선상에서 생각하면 나라는 생각이 없는 원시인하고 나라는 생각이 강한 원시인하고 누가 더 생존력이 강할까요?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애일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의식을 만든 거예요. 생존에 필요하니까. 나라는 개념이 전혀 없으면 뭐 자기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아 팔이 떨어져 나갔구나. 그러고 말겠지.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구나. 내보고 어쩌라고 뭐 그러고 말겠죠. 이런 유전자는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디폴트 모드 신경망이 강화된 거는 다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결국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를 기존의 불교의 용어로 설명하기는 참 힘들어요. 번뇌의 소멸, 무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내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깨달음은 뭐냐? 기본 모드 신경망이 비활성화되는 게 깨달음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숙련된 명상 수행자들의 명상할 때 MRI를 찍으면 정상인과 차이가 뭐냐? 기본 모드 신경망 영역이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CP들 있잖아요. CP들이 이제 뚝 하면은 막 러브 외치고 뭐 위아드 월드에 자꾸 막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CP들이 이제 그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LSD, 환각제. 거의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그냥 뭐 담배 비슷한 수준으로 CP들이 많이 상용한 거란 말입니다. LSD의 효과가 뭐냐? LSD를 흡입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보니까 디폴트 모드 신경망이 비활성화되는 거지. 자아라는 게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위아드 월드 CP들이 그냥 좋아서 위아드 월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사라져요, 자아가.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는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위아드 월드야. 내가 없어.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그런데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디폴트 모드 신경망, 말라식의 비활성화. 요거를 약물에 의지하면은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명상을 통해서 이 디폴트 모드 신경망을 약화를 시키고 그 자리 대신에 인지 탐지망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티,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강화되는 영역, 알아차림의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그 영역을 활성화시키면은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이해하면 아주 명쾌합니다.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 뭐 도노, 돈수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도노, 점수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 결국은 이 말라식이 문제다.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제7식은 번뇌와 함께한다. 결국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수행하잖아요. 번뇌와 함께하는 게 제7식이잖아요. 그러면 번뇌를 소멸하려면 제7식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인도 그 수행자들, 요기들 보면은 환각제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같은 효과라. LSD와 같은 효과라. 그런 그 자의식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내가 합일이 되는 거를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버마 인려가 이론적으로 내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 약을 먹고 뭐 무슨 버섯 막 이런 것들 먹고 뿅 가가지고 그때 기분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 되는 그런 경지를 느끼는 거죠. 그런 경험에서 버마 인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약만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수행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 자, 말라식, 아레아식 이야기했고 전오식 이야기했습니다. 의식 이야기는 쉬었다가 하는데 그럼 그 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각자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항상 내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실험 도구를 뭐 어디 챙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상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눈을 감고 자, 제가 좀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을 딱 드릴 테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몸을 지금 가장 편한 상태로 몸을
움직이면 안 돼요. 가장 편한 상태로 있으면서 마음을 한 군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눈을 감으면 앞에 좀 막 하얀 게 뭐 반짝반짝한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양손을 잡고 그 양손을 잡고 있는 느낌에 집중을 한다든지 뭔가 하나에 딱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일정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작. 그만하시고 3분 동안 간단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자기가 몇 가지 생각했어요? 3분 동안? 세 가지?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진짜로? 몇 가지 했는데? 아, 졸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과학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내는 말입니다. 10초에 한 번씩 생각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3분을 가만히 있었으니까 평균적으로 3, 6, 18, 18번, 14번 정도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캐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표현을 노골적으로 말하면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네,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래요. 내 말이 아니고 내과학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말이 아니고.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의식을 이야기할 때는 의식의 수준과 의식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게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볼 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돌아보잖아요. 그게 이제 가만히 있는데 뭔가 소리가 난다. 그럼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의식이 이제 가는 거죠. 마치 그런 게 보면 여기 이제 거미줄이 있죠. 거미줄이 쫙 있는데 거미줄에 먹잇감이 딱 걸렸어. 그러면 거미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먹이가 있는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거미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먹이가 엄청 세게 거미줄에 부딪히면 알아차리기도 쉽겠죠. 엄청 천천히 와가지고 그냥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천천히 붙으면 잘 모르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미줄이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얘는 지금 거미줄이 아주 촘촘한데 거미줄이 엉성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미줄이 약해. 그래서 잘 끊어져. 그러면은 먹잇감이 걸려도 거미줄이 툭 끊어져 버리면은 거미가 모르잖아요. 이게 의식의 수준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잖아요. 거미줄 의식의 수준. 거미줄이 얼마나 촘촘하게 튼튼하게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먹잇감, 그 내용, 의식의 내용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3분 동안 내 마음속에 어떤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3개밖에 못 낚았어. 과학적으로는 18개를 낚아야 정상인데 3개밖에 못 낚았다 하면은 이제 거미줄이 시원찮은 거죠. 뭐.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거미줄을, 튼튼한 거미줄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죠?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이제 명상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사티 수행, 알아차림 수행을 열심히 하면 거미줄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변화도 잘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만 캐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이 전혀 안 됐거나 수행이 잘 안 된 경우는 내가 어떤 잡생각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꼭 이런 짓을 해야 되나? 뭐 내지는 조명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요런 요거는 거미줄에 먹이가 아주 세게 부딪히는 경우고, 약한 거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사진 한 컷 같은 게 휙 지나가는 그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장면이라든가, 뭐 최근에 어떤 장면, 전혀 지금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그냥 어떤 특정한 장면이 마치 사진처럼 휙 지나가는 그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뭡니까 요지경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살아온 게 뭐 요지경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기억들이 이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작은 물방울이 뽀쏘쏘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건데 이게 아주 작아서 내가 캐치를 잘 못해. 근데 이걸 내가 의식의 수준이 강해지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작은 물방울들도 캐치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아주 짧은 한 사진 한 것 같은 게 휙 지나가는 듯한 그런 것들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말 그대로 기본 모드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하는 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뇌의 무게는 사람 몸무게의 2%에 불과한데, 에너지의 20%를 내가 써요. 근데 뭘 할 때만 그렇게 쓰느냐? 그게 아니라, 뭐 생각을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럴 때 20%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까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20%를 쓴다는 거예요. 그 뇌는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할 때도 뇌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큰 차이 없이. 그만큼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 우리 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요 정도. 이게 이제 7식입니다. 6식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의식의 수준은 거미줄을 생각하면 된다. 의근, 우리가 이제 근, 경, 식 말하잖아요. 안, 근하고, 그 다음에 안, 경, 대상, 보는 감각기관과 대상, 경이, 근과 경이 만나면 안, 식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눈일 경우에 그렇고, 안이, 비설, 신, 의 같은 경우는 근, 감각기관으로서 근이, 대상, 여기서 대상은 뭡니까? 아까 수업 시간에 말했죠. 전오식, 안이, 비설, 신, 식.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 안식. 귀를 통해서 들어온 전기신호의 집합, 이식. 요것이 의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근과 요 대상인 이거는 전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만나서 뭐가 된다? 식이 된다. 안근과 안경이 만나서 안근과 색이 만나서 안식이 되듯이 의근과 전오식이 만나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되면 이건 컵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의식인 거죠. 근데 의식의 수준은 거미줄과도 같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알아차리는 능력이 커지고, 내가 수행을 게을리 하면 알아차리는 능력이 약하고. 자, 요렇게 이제 내용은 대충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목차는 봤고, 22페이지 일체유심조,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유식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유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일체유심조라는 말로서 이제 유식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일체유심조가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문장은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가르침으로 전해지거나 이해되기도 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 마음먹은 대로 하면은 내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 할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나는 전교 1등을 한다. 이게 이제 마음먹은 대로고, 마음먹기 나름은 지금이 한겨울인데 아니야, 지금은 한여름이야, 나는 하나도 안 추워 라고 내가 생각하면은 하나도 안 춥다. 이게 이제 마음먹기 나름이죠. 둘 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첫 번째 오해는 요 바로 밑에 나오는 거죠. 일체유심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이때 마음을 의지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게 이제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일체유심조를 이해를 한다, 이런 측면이 있다. 근데 필자가 보면 가끔 우리 광주에서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책 쓴 거 보니까 이 의미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뒤에 마음먹기 나름은 안 써야 되는데 또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첫 번째 의미는 마음먹은 대로 라는 뜻이 있다. 일체유심제에는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은 한 네 번째 줄 정도 보면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이해한 대로 보고 생각한 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 두 번째는 좀 말을 애매하게 했는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우리가 이 일체유심제를 이해한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지금 한겨울인데 집에 뭐 연탄도 없고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 스스로 지금은 삼복더위야 라고 내가 마음먹으면 하나도 안 추워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먹기 나름이죠. 이게 일체유심제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한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요 24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일체는 유심, 오직 심, 마음이 조,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핵심은 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가 일체유심조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이제 니까야나 암경에서 보면 일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비설신의 색성양 미척법을 합쳐서 일체라고 한다. 초기 불교의 용어로 쓰면 12처를 일체라고 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듣는 것과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과 냄새 나는 것, 요렇게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척법을 합쳐서 이것이 일체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유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은 보는 놈은 견분, 보이는 놈은 상분,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주관, 객관, 요거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은 다 어디에 있다?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만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보는 놈은 의근, 이게 보는 놈이고, 그죠? 보이는 놈은 요 순수 이미지, 안식, 이게 보이는 놈. 그러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다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일체는 당연히 마음이 만든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 유식이라는 말은 유식 무경을 줄여서 유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 유식 무경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 이게 유식 무경.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자, 요 문장도 보면 이 양반이 참 이게 뭘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지시대명사를 많이 쓰면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있다.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죠?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런 표현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이 무엇, 굳이 말하면 물 자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말고 실제로 여기 내 앞에 있는 이것, 이것이 이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실제 내 앞에 있는 이것은 내가 본 것, 본 것은 어디에 있어요? 본 것, 보이는 것,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실제로 있는 것은 요거죠, 바나나. 내 바깥에 있는 이것은 내가 본 것, 머릿속에 있는 이것, 순수 이미지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맥락을 보면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걸 굳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의미는 이겁니다. 요 실제로 이 세상에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이 바나나는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순수한 바나나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말이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을 봅시다. 26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유식무경, 오직 식만 있고 바깥 대상은 없다. 분명히 대상을 보는 내가 여기 있고 바로 앞에 저렇게 보이는 대상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없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식무경이라는 말과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내 앞에 있는 이 실제의 바나나와 내 머릿속에 순수한 바나나의 이미지는 다르다라는 말이 어떤 관계가 있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경에서 바깥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요거를 지금 이제 필자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 말은 어떤 말? 실제의 바나나와 내 머릿속의 바나나 이미지는 다르다 할 때 이 말은 인식의 측면에서 이해해 보자. 그러면 앞에 보이는 대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라고 풀어설 수 있다. 앞에 보이는 대상, 요거는 문맥으로 봤을 때 내 눈앞에 있는 이 바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대상,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고 이 눈앞에 실제 있는 바나나는 내가 본 것, 이건 뭡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바나나, 내가 본 것이지. 보다라는 것은, 보다라는 말은 뭡니까? 망막이 받은 빛 정보를 무엇으로 바꾼 게 보다라는 거죠. 전기신호로 바꾼 게 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본 것은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시각 피지를 통과해서 형성된 내 머릿속의 이미지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실제 내 앞에 있는 이 바나나는 내 머릿속에 형성된 순수한 바나나의 이미지와 같은 형식으로 있지 않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이지. 다르다는 말을 괜히 두 번, 세 번 꼬았죠.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해도 되는 말을 어렵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예요. 괜히 쓸데없이 책만 많이 보면 이런 이제 폐단이 생깁니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어쨌든 같은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 바나나와 내 머릿속의 바나나 이미지는 다르다. 이 말이 대상은 없다. 유식무경의 무경, 대상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넘어가서 28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면 왜 그럴까? 왜 다를까? 왜 실제 눈앞에 보이는 이 바나나와 내 마음속의 바나나는 왜 다를까? 그 이야기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칠한다. 요거는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 말라식이 이렇게 한다. 뇌과학적으로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 이렇게 한다. 요 그림에서 보면 의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의근에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하나는 요 순수 이미지, 요 V1에서 V3, 4, ALT까지 와서 순수 이미지가 의근으로 포섭이 되고, 또 이렇게 좀 황색 화살표가 하나 더 있죠. 기억 이미지, 그죠? 기억 이미지가 또 의근으로 들어온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순수 이미지와 내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말라식이 순수 이미지를 내 기억 속의 이미지로 덧칠을 해서 이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근이 이 두 개를 포섭을 해서 두 개를 합칠 때 의식이 되면 전두엽에서는 실제 요것과 의식된, 여기는 지금 그림에는 없는데 의식된 바나나는 다르다는 거지. 왜? 중간에서 말라식이 장난을 쳐가지고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첫 번째는 존재하는 장소가 다르고,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뭡니까? 구성 형식, 뭐 소재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말라식이 또 왜곡을 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무경, 대상이 없다는 말은, 이게 지금 계속 필자는 유식무경에서 무경이 무슨 말이냐?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없다는 말은 내가 본 것을 그렇게 있다고 여기는 그것은 실제로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글인데 이 말을 내가 한 30번은 봤어요. 이게 도대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내가 본 것은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이미지고, 내가 본 것을 그렇게 있다고 여기는 그것, 그렇게 있다. 내가 본 것 순수한 이미지대로 실제 세계에도 내가 본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있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건 그거예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다. 라는 걸로 나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뭔가가 있다. 아, 여기에 컵이 있다. 여기에 시계가 있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있다라는 말은 결론부터 말하면 인식된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인식되기 전에는 여기에 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을 내가 하는 순간은 이미 내 머릿속에 기억 이미지 속에 컵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 컵이라는 개념과 순수 이미지, 이게 이제 컵이죠. 컵의 이미지와 내 머릿속에 있는 컵이라는 개념, 이 합쳐져서 내가 이 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세계에 컵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실제 세계에 컵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컵이 될 수도 있고, 요거를 가지고 사이코패스한테는 이것이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예술가한테는 이것이 그림을 그리는 뭐 붓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기꾼한테는 이것이 1,000만 원짜리 어떤 뭡니까 재테크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그 말은 이것은 정해진 이름이, 이것 자체에는 정해진 이름이 없는 거야. 이것 자체는. 이름은 어디 있어요? 내 머릿속에 개념으로 있는 거야. 그 개념하고 내가 이것을 봤을 때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합쳐지면서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두 개를 합친 거야.
왜 그렇게 합쳤는지는 아직 내과학에서는 규명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합쳐서 이거는 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은 인식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 비비 꼬이는 게 뭐냐? 있다 없다라는 건 말 자체는 인식된 것을 대상으로 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 근데 내 머리 밖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있다 없다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되시는 분? 안 돼도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면은 29페이지 5번째 줄. 즉, 내가 본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내가 본 세상이다. 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인식하기 전의 세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죠? 인식된 것만 말한 거야. 인식되기 전, 이 바나나에 대해, 바나나가 말하면 안 되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어. 그런데, 유식무경의 가르침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인식하기 전에 세상도 또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것도 마음이 만들었다. 요것만 마음이 만든 게 아니고 요것도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 책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무슨 재주로 이 책을 만들어요? 이 문장만 보면 그럴싸한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오. 이 마음소리를 내 마음이 만들었어요. 난 이거 만든 적 없는데. 그럼 내 마음이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바나나를 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눈앞에 사실은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컵도 있고 시계도 있고 책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고 저기 카메라도 있고 등도 있고 뭐가 많아.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망막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바나나를 보면 바나나만 내 망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이 시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오잖아요. 똑같이. 망막도 마찬가지죠. 대신 이제 망막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더 선명하고 주변은 흐리게 이제 블러 처리된 식으로 잡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볼 수 있는 전체가 망막에 다 맺힙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머릿속이요. 아까 말한 그 의근, 전두엽에 이제 내가 있는데, 망막에서 예를 들면 뭐 컵, 시계, 책, 노트북,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나를 먼저 봐주세요 하고 막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찰나의 의식은 하나만 내가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다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지. 나머지는 내가 보고 바나나 이 책을 먼저 봤다. 이거 책이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노트북이나 뭐 저 끝에 있는 방석이나 뭐 아니면 저 끝에 있는 뭐 플러그나 뭐 이런 애들은 분명히 내 시야에는 들어왔는데 내 의거는 선택을 안 했어. 시야에는 들어와서 망막에 이미지로 맺혀가지고 의건 앞에까지 왔는데 의거는 선택을 안 했어.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뿅 사라질까?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들이네. 그렇죠. 얘들은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이 강한 기억이 아니고 흐릿한 기억으로 무의식 차원에서 왜? 내가 의식한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무의식 차원에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내 평생 동안 쌓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나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본 주변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내가 흙깊은 저런 것들도
사실은 똑같이 내 머릿속에서는 의식의 선택만 못 받았다 뿐이지 머릿속에서 간파가 되는 거죠. 다만 의식이 아니고 얘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냥 의식으로 안 가고 바로 망막에서 맺혀서 전두엽을 안 가고 바로 아래아식으로 얘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나올 때도 그냥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래아식에서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는 방법, 요거 이제 오문전향이라고 그래요. 오문, 5가지 문, 안니, 비설신, 5가지 문 중에 하나를 내가 어쨌든 선택을 해서, 저거를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의건이. 요게 이제 오문전향이에요. 나머지는 아래아식에 그냥 들어갔다가 아래아식에서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세상은 결국은 의식은 못하지만 내 무의식상에서는 이미지로 캐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양자역학에 보면은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빛의 이중성에서 출발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빛만 그런 게 아니더라. 모든 물질이 다 이중성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밝혀졌어요.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모든 물질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여기 이제 이중설리 실험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물질 중에 이제 작은 물질, 양자라고 그래, 양자. 양자라고 하면 양은 부피할 때 양, 질량할 때 양,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그래. 예를 들면 빛, 전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빛, 광자라고 그래, 광자. 빛이 이제 이렇게 2개의 설릿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느다란 이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빛을 쏘면 만약에 빛이 파동이면 이렇게 맞은편 벽에 간섭 무늬가 생긴다. 그죠? 물결을 생각하면 되잖아.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생기잖아요. 2개의 돌을 던지면 2개의 파동이 생겨서 간섭 무늬가 생기겠죠. 이제 빛이 파동이라면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길 거다. 근데 실제로 생겨. 빛은 파동이구나.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19세기 말에 빛은 파동이 아니야. 빛은 에너지 덩어리야. 그래서 광자가 물질의 표면에 부딪히면 광자 몇 개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전자가 튀어나간다 이거야. 우리가 보는 이런 형광등이나 우리가 경험한 일상적인 많은 것들이 그런 광전 효과, 지금 말한 를 이용한 거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빛이 파동이 아니라는 거지. 입자다. 그러니까 물질을 치면 전자가 튀어나간다. 입자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물질은 입자야, 파동이야? 헷갈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2개의 설릿 중에서 이게 지금 파동으로 나오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여기서 관측을 하면 이쪽에서 간섭 무늬가 나올까? 왜 이것이 파동이 생길까? 한번 관측을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관측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관측 장치를 설치를 하면 파동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찍혀. 입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측을 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빛이 움직이는데 관측을 하면 입자가 되는 거지. 마치 빛이 내가 지금 관측을 당하나 안 당하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지.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험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관측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관측한다는 것은 상호작용한다는 의미거든. 결국은 관측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망막에서 바나나를 본다는 것은 망막에 부딪힌 빛이 바나나에 부딪힌 빛이 망막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맺히는 것이 보는 것, 관측하는 것이에요. 관측한다는 것 자체는 이 빛이 어떤 이 바나나하고 상호작용을 한 결과예요. 따지고 보면. 관측한다는 말은 상호작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상호작용이 없을 때에는 파동의 형태를 띠다가 상호작용을 뭔가와 하게 되면 입자의 모습을 가진다. 요렇게 그럼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파동은 뭐고 입자가 뭐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냐? 파동은 이거잖아요. 연못에 물이 이제 고여 있는데 그게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인단 말이에요. 그게 파동이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그 물결이 물질이에요, 그게. 물이 물질이죠. 물결은 물질이 아니지. 물의 움직임이죠, 그냥. 그건 하나의 에너지라고 굳이 말을 붙이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 그것을 어떤 물질, 존재라고 볼 수는 없죠. 파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상호작용할 때만 존재한다. 요게 이제 현재까지 양자역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모든 이 세계는 상호작용할 때만 존재한다. 상호작용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를 들면 관측할 때만 내가 볼 때는 존재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본다는 말은 마음이 본다는 말이잖아요. 유식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은 식이 전변한 세상이다라는 말은 물질의 입자성을 유식으로 말하면 식이 전변해서 세상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요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계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연기할 때만 존재한다는 거죠. 연기라는 말이 뭡니까? 인연생기, 인과 연이 만났을 때 기, 일어나는 거야. 뭔가가 생기는 거야. 그게 인연생기잖아요.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이 말이 물질의 입자성하고 똑같잖아요. 인연관계에 있을 때 존재한다. 인연생기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관측하지 않으면 상호관계가 없으면 상호관계가 없다는 걸 어떻게 그런 실험으로 알아냈느냐? 진공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진공이라는 것은 그 특정 공간 안에서는 아무런 상호관계가 없는 게 진공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 그대로 공기도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는 공기 안에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앤 거죠. 다 빼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이런 실험을 하면 이런 양자나 전자뿐만 아니고 분자도 이중성을 보이더라. 콜라렌인가 하는 탄소 분자도 똑같이 이중적으로 관측이 되더라. 이 말은 모든 물질은 이중성을 띈다.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유식무경의 가르침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인식하기 전의 세상도,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자체도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오문전향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유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 한 여섯 번째 줄 보면 인식된 것이나 인식되기 전의 것이나 모두 마음이 만들고 마음 속에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마음이 만든 세상을 내 마음이 본다라는 이야기다. 그죠? 이 세상은 무의식이 만들었건 의식이 만들었건 어쨌든 내 마음이 만든 것을 내 마음이 본다. 앞에 내 마음이 만든 것은 상분이고 내 마음이 본다 할 때 내 마음은 견분이고 견분이 상분을 본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한다는 말은 의건이 대상을 포섭을 해서 그것이 전두엽으로 들어와서 의식화될 때 우리는 인식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의건의 대상이 되려면 얘가 상분이 돼야 되는 거지. 의건이 견분이니까. 그래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다. 의식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의 특징은 나누는 거다. 견분과 상분,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게 마음이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3. 3을 이제 설명을 극미라는 개념으로 31페이지. 왜 오직 식분이고 대상은 없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유식의 논리로 극미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요거는 이제 유식 내에서 왜 대상은 없는가를 극미라는 개념이 가지는 모순을 설명을 하면서 대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죠?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통 색법은 극미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색법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물질이죠. 물질, 대상. 극미로 이루어졌다. 극히 작은 알갱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양자. 원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 나눌 수 있으니까. 양자가 현재로서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 부피를 가지는 것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리학에서는 양자를 최소 단위로 봐요. 에너지의 최소 단위. 양자 같은 거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다음 단락 보면 극미가 실제로 있는가? 극미가 있냐? 없냐? 따지는 거죠. 만약에 극미가 부피가 있는 알갱이라면 얘는 계속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건 더 이상 부피가 있으면 극미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야 되는데 나눌 수 있으니까 부피가 있다면 극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번에는 극미에 부피가 없다고 생각해 보자. 부피가 없다면 색이 아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 정의 자체가 물질인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간을 차지하는 건데 부피가 없다면 그건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33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극미가 진실로 있지 않은데 극미로 이루어진 사물이 진실로 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극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단위라고 하기보다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적인 어떤 개념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자. 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네. 그러면은 이런 극미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고 볼 수 없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냐? 가정 자체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이거는 논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 자체를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다. 주관적이고 관념적으로 설정한 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취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좀 과학적인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식 논사들의 주장에 반문해 본다는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겁니다. 요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제일 낫겠죠. 자, 요 그림만 우리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실제 있는 이 무엇과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이미지는 다르다. 이것이 유식무경이다. 오직 식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것뿐이다. 이게 유식무경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칠식, 말라식. 이 결국은 모든 번뇌의 근원이다. 말라식은 현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기본 모두 신경망이다. 그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고, 기본 모두 신경망이 하는 일은 자아를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끊임없이 언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하고 있는 것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 하는 일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생존에 그게 유리하니까. 진화의 결과물로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유전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번뇌로 다가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수행을 통해서 이 말라식 내지는 기본 모드 신경망을 비활성화시키는, 여기에서 나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수행의 과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다음 시간 이야기도 보면은 2장이 보면 뭐 양은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오늘 한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인식하려면은 견문과 상문으로 나누어야지만이 인식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2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회 문제를 언급을 해요. 다음 시간에는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양은 좀 많지만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